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 야근은 언제 끝나는 거지? 도대체 이 일을 왜 하고 있는 걸까? 저도 압니다. 직장 생활 정말 쉽지 않죠. 밤샘 야근, 끝없는 업무, 치열한 경쟁, 불확실한 미래, 때로는 모든 게 버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점점 지쳐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차이는 바로 시각에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말했습니다. 비관론자는 어떠한 기회에서도 난관을 본다. 낙관론자는 어떠한 역경에서라도 기회를 본다. 오늘은 이 명언을 통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긍정적 시각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메시지 1.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먼저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이 몇 달 동안 공들여 준비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발표 직전까지 완벽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회의에서 상사와 동료들에게 혹평을 받았습니다. 방향이 잘못됐어요. 시장 조사가 부족해요. 다시 해오세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비관론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역시 안 되나 봐. 난 능력이 부족해. 다들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리고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더 위축되고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낙관론자는 다릅니다. 아, 이 부분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나. 다음엔 시장 조사를 더 철저히 해야겠어. 이번 피드백이 나를 더 성장시킬 거야. 실제로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지 않은 사람이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여러분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간 점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능력, 그 노하우, 그 판단력은 어디서 왔나요? 바로 과거의 수많은 시행착오에서 온 것 아닌가요? 다음에 실패를 마주하게 되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실패가 나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지? 그 순간 실패는 여러분의 스승이 됩니다. 메시지 2. 작은 성공에 집중하기. 여러분, 오늘 출근하면서 뭘 생각하셨나요?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야. 이번 주까지 저 프로젝트 끝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셨죠? 우리는 늘 아직 못한 것에 집중합니다. 끝나지 않은 업무, 달성하지 못한 목표, 채우지 못한 기대.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가 무겁고 힘듭니다. 하지만 잠깐, 오늘 여러분이 이룬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했죠. 쏟아지는 이메일에 답장했죠. 까다로운 고객과 통화했죠. 동료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줬죠. 회의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했죠. 이 모든 게 성공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성공이에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작은 성공을 기록하고 인정하는 직장인이 그렇지 않은 직장인보다 훨씬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저도 실천하고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3분만 투자해서 오늘의 작은 성공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수첩에 적어도 좋고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도 좋습니다. 오늘 보고서 2페이지 완성했다. 신입사원에게 업무 노하우를 알려줬다. 점심시간에 30분 산책했다.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나 생각보다 많은 걸 해냈구나. 나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산을 오를 때 정상만 보면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에 집중하면 어느새 정상에 도착해 있습니다. 작은 성공에 집중하세요. 그게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메시지 3. 힘든 상황 속 긍정 찾기. 밤 11시, 사무실에 아직도 불이 켜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마감인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 중이에요. 집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피곤하고 짜증나고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나 싶습니다. 이런 상황, 나 찍지 않으신가요? 비관론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사가 나를 착취하고 있어.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를 더욱 키우고 업무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낙관론자는 다른 면을 봅니다. 이 프로젝트를 끝내고 나면 큰 성취감을 느낄 거야. 옆에서 함께 고생하는 동료들과 더 끈끈한 팀워크를 쌓을 수 있겠어. 이 경험이 나중에 더 큰 프로젝트를 맡을 때 큰 자산이 되겠지. 제가 아는 한 후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친구는 광고 대행사에서 일하는데 한 번은 대형 클라이언트 때문에 거의 한 달을 매일 야근했대요. 정말 지옥 같은 한 달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팀원들이랑 밤새 라면 끓여 먹으면서 아이디어 내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뜨거웠던 순간이었어요. 그때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제 가장 든든한 네트워크예요.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그 힘든 순간이 나중에는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나 그때 이런 어려운 프로젝트 해냈어 하고 말이죠.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힘든 게 힘들지 않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고생이라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씩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세요. 그 작은 시각의 변화가 여러분의 에너지를 지켜줄 겁니다. 메시지 4. 경쟁을 성장의 기회로. 네 번째, 사내 경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팀의 동료가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원했던 그 자리에 후배가 승진했습니다. 옆 부서 직원이 여러분보다 먼저 팀장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분 좋지 않죠? 질투심도 들고 불안하기도 하고 왜 나는 안 되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이에요. 비관론자는 여기서 멈춥니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정치를 잘해서 그런 거야. 나는 능력이 부족한가 봐. 그리고 경쟁자를 적으로 여기며 관계가 나빠집니다. 하지만 낙관론자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저 사람은 뭘 잘했기에 저런 결과를 얻었을까? 나는 어떤 부분을 더 개발해야 할까? 저 사람에게 배울 점은 없을까? 저는 이걸 벤치마킹 마인드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성공한 직장인들을 인터뷰해보면 대부분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쟁자를 적이 아닌 나를 성장시켜주는 자극제로 본다는 거죠. 네이버의 한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저보다 뛰어난 동료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따라잡으려다 보니 제가 성장한 거죠. 경쟁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을 더 멀리 뛰게 하는 스프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번에 누군가의 성공을 목격하게 되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축하해. 그리고 난 너에게서 뭘 배울 수 있을까? 그 순간 경쟁자는 여러분의 선생님이 되고 경쟁은 여러분의 성장 동력이 됩니다. 메시지 5. 위기를 기회로. 마지막 5번째, 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사 실적이 안 좋습니다. 구조조정 소문이 돕니다. 시장이 불확실합니다. 우리 사업 분야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비관론자는 불안에 떨며 최악의 시나리오만 그립니다. 나 잘리는 거 아니야? 이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력서나 다시 써둘까? 하지만 낙관론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기회는 없을까?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실제로 많은 혁신이 위기에서 탄생했습니다. 넷플릭스는 DVD 대여 사업의 위기 속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환했고, 애플은 파산 직전의 위기에서 아이팟으로 재기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지만 동시에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 혁신한 기업들이 지금의 강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는 여러분이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숨어있던 창의력을 끌어내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게 만듭니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비용을 절감할 아이디어를 제안해보세요. 시장이 변하고 있다면 새로운 트렌드를 연구해보세요. 여러분의 부서가 위기라면 팀의 가치를 증명할 프로젝트를 기획해보세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는 경험,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분의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더욱 가치 있는 인재로 만들어줍니다. 위기는 위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회입니다. 중국 한자로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이죠.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5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보세요. 둘째, 작은 성공에 집중하세요. 셋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으세요. 넷째, 경쟁을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세요. 다섯째, 위기를 혁신의 발판으로 삼으세요. 결국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비를 보고 어떤 사람은 짜증나, 비 온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좋아, 공기가 맑아지겠네라고 합니다. 비는 그냥 비일 뿐인데 우리의 시각이 그것을 좋은 것으로도 나쁜 것으로도 만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로는 중립적인데 여러분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것부터요. 출근길에 오늘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혼잣말 해보세요. 퇴근 전에 오늘 이룬 작은 성공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동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유능하고, 훨씬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고생하신 모든 대한민국 직장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